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면서도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4월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스콘이 향후 2년 내 서버 매출이 아이폰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52% 하락한 가운데 칸토르 피츠제럴드가 투자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구글이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9A를 공개하며 애플의 아이폰 16이와 경쟁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360만 개의 차세대 블랙홀 GPU 주문이 메타의 수요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연구소인 NVAQC를 설립해 양자 하드웨어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1%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1.3%,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연준이 급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장을 안심시킨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대한 일시적 관세 면제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추가 정책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면서도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부터 국채 만기 상환 한도를 월 50억 달러로 줄이며 주택저당증권 축소는 기존 350억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7%로 낮추고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2.7%, 실업률을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4월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고 유럽 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EU는 2026년까지 새로운 철강 보호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조달 규정을 개정해 유럽산 철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강의 원산지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해 및 주조 규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전력 계약을 보장하는 유럽투자은행 파일럿 프로그램을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U는 철강이 방위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강 산업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스콘이 향후 2년 내 서버 매출이 아이폰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폭스콘 회장 리우영은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해당 전망을 밝히며 받으면 올해 내에 실현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서버인 GB200 및 GB300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스템을 제조 중이며 올해 AI 서버 매출이 1조 대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폭스콘의 매출 비중은 스마트 소비자 전자 46%,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제품 30%였으나 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두 부문 매출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3개월 동안 52% 하락한 가운데 칸토르 피츠제럴드가 투자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84% 상승 여력을 의미했습니다.
분석가 안드레스 셰퍼드는 향후 몇 달 내 중국 및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론칭, 6월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보급형 전기차 공개 등이 주가 상승 촉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수요 감소, 중국 경쟁 심화, 관세 영향,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테슬라의 AI 및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이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9A를 공개하며 애플의 아이폰 16이와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격은 전작 픽셀 8A와 동일한 $499로 $599인 아이폰 16이보다 $100 저렴하며 제품은 4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픽셀 9A는 평면 디자인으로 변경됐으며 6.3인치 디스플레이, 48MP 메인 카메라 및 13MP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개선돼 일반 사용 시 30시간, 절전 모드에서는 최대 100시간 지속됩니다. 또한 구글의 새로운 텐서 G4 프로세서를 장착했으며 방수, 방진 등급이 IP67에서 IP68로 향상되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360만 개의 차세대 블랙홀, GPU 주문이 메타의 수요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4곳에서 확보한 주문이지만 맥스, 소규모 클라우드 기업, 스타트업 등의 수요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메타는 올해 AI 인프라에 최대 $6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엔비디아 칩이 주요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황은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이 엔비디아 수요를 위협하지 않으며 AI 모델의 추론 능력 향상으로 연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엔비디아는 단기 영향은 적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칩 생산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연구소인 NVAQC를 설립해 양자 하드웨어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보스턴에 위치하며 하버드대와 MIT 연구진을 포함해 퀀티늄, 퀀텀 머신즈, 큐에라 컴퓨팅 등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GB200NVL72 넥스테일 시스템을 활용해 양자 알고리즘과 AI 모델 학습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큐비트 노이즈 문제 해결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CEO 젠슨 황은 지난 1월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 기대를 경계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양자 프로세서 개발 계획은 없으나 이번 연구소 설립으로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3월 21일 퀀텀데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